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학의 아름다운 오차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소설 봄이 온다를 이제 정리하고 수필 그림 엽서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봄이 온다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심미적 체험이라고 했고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소설에 우리가 3요소를 얘기할 때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고요.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우리가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때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감동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감동적이야, 재밌었어 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치기에는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는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어떤 특성들 때문에 내가 재미있었다, 아니면 사건이 아주 긴장감 있게 서술되는 것이 좋았다, 아니면 배경 묘사가 주제와 연관되는 지점에서 감동적이었다, 아니면 이거를 다 통합하는 주제가 나는 마음에 들었다, 아니면은 문체가 이 소설에서 아주 좋은 나에게 감동을 느끼게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다음에 이제 시를 배울 텐데, 시는 시를 시답게 하는 요소들, 그런 거를 갖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돼서 우리가 이 감동을 느끼게 되는 이 요소들, 이것이 심미적 체험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 인물, 사건, 배경, 주제 또는 문체,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거의 아마 이 범주를 벗어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봄이 온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인물에서 보면은 우리가 호정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중학교 3학년 16살이고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고, 뭐 꿈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뭐 이런 것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겼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할아버지 정노인 역시 젊은 시절에 서울에 나가서 구두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었지만, 이 정노인의 아버지가 암으로 이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촌에서 지내게 됐던.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초보 선생님, 호정이의 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호정이의 친구,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건을 보면은 비교적 간단하죠. 호정이가 이제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당한 대접을 받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죠. 어쨌든 다른 알고 있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인연이 있는 아르바이트를 쓰기 위해서 호정이가 해고를 당한 거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꿈,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리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아놨던 돈을 갖고 이제 요리 학원을 다니고 그다음에 요리 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휴대폰 수리비로 이제 30만 원을 쓰게 되면서
이제 꿈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은 이제 좌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고래를 잡았는데 맞았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에 그 봄눈이 오는 건가? 라고 하면서 이제 끝나요. 그 다음에 배경에 대해서는 어촌 마을인데 뭔가 활기가 넘치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 지금 현재 겨울이라서 더 그렇게 또 하겠지만 쓸쓸하고 적막함이 이제 흐르고요. 그 다음에 배를 띄우지 못하니까 술을 마시고 하루 종일 술을 마시는 어른들, 그 다음에 그런 환경에서 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호정이 같은 학생이 꿈을 찾거나 이러는 게 무리일 수도 있다라는 설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 소설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 호정이의 꿈 또는 뭐 진로에 대한 고민인데, 이거는 호정이의 삶과도 좀 관련이 있죠. 그러면은 이 작가는 이 호정이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쳐다보냐라는 거는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봄이 온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호정이의 삶이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여운을 남기고 이제 이야기를 맺은 거예요. 그럼 왜 희망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호정이 자체도 약간 이제 씩씩하게 뭔가 헤쳐나가는 성격의 학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호정이의 편에서 뭐 성공과 이제 실패를 많이 겪어본 사람이면서 그 다음에 호정이의 지원군으로, 든든한 지원군으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호정이가 앞으로도 희망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호정이의 앞날에 봄 같은 계절, 이 따뜻하고 뭔가 앞으로 희망적인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소설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 구성의 3요소였고, 이 주제가 이제 소설의 3요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다루지 않은 것이 문체가 있었는데요. 이 문체라고 하는 것은 소설을 소설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작품만 갖고 이 문체가 어땠다라고, 뭐 문체가 화려하다던가 아니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아주 유머러스하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경우도 있고 아주 진지하게 풀어내는 경우도 있고 주제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이 인물 사건 배경 주제 이런 거는 소설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영화나 드라마에도 얼마든지 존재하죠. 근데 이 문체라고 하는 것은요, 소설을 소설답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영화나 드라마라면 영상이라던가 뭐 배경음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사실 소설 자체의 문체를 다루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 작품만으로 그 문체가 잘 드러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작품이 여러 개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설가 김훈의 문체는 아주 진지하고 담백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근데 그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다루고 있는 주제와 관련돼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소설가 천명간의 문체는 아주 유쾌하고 발랄하고 세상에 대해서 뭐 심각한 일은 없다. 아니면은 그거는 내가 느끼기 나름이지 라고 하면서 되게 가볍게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문체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봄이 온다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림엽서 곽재구라는 작가는 시인이에요.
원래 시를 주로 쓰는 사람인데 이제 수필을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읽는 중 활동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이제 볼게요. 읽는 중 활동 교과서에 이제 질문이 2개가 나와 있는데 글쓴이가 글을 보면서 피식 웃은 이유. 장면이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이제 면도를 하는데 손가방에서 꺼낸 면도기로 쓱쓱 면도를 했다. 면도기가 지나간 쪽을 손바닥으로 한번 만져보고 겨울에 비춰보는 신용을 할 때에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당연히 이 부분에서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지만 거울로 보는 행동을 하는 듯한 모습이 재미있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눈이 앞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전혀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그 장면 때문에 약간 피식 웃음을 지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그 장면이었죠. 불로동 다리에서 만난 건데 조금 놀란 이유는 일단 그 전에를 보면은 이제 꽃다발을 하나를 안겨서 가고 있는데 그 프리지어 꽃다발을 이제 인사를 했어요. 예쁜 꽃이네요. 물어봤더니 아내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내? 나는 조금 놀랐던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맹인이라고 하죠.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에 대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아내가 있을 것이라는 데에서 생각하지 못함. 이 작가 스스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견 때문에 그렇죠. 앞이 안 보이니까 아내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갖고 있었던 편견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의 모습, 그 다음에 불로동 다리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일단 이 부분은 다 읽어볼게요. 그 뒤로도 가끔 그를 보았다. 동네의 슈퍼에서 과일을 사는 모습도 보았고 중국집에서 그의 아내와 함께 우동을 먹는 모습도 보았다. 그가 목욕을 하러 오는 날이 화요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화요일 오후 2시쯤 나는 그를 만나러 동네 목욕탕에 가곤 한다. 그가 능숙한 솜씨로 목욕을 끝내는 것을 조심스레 지켜보면서 나는 삶이란 그것을 갖고 갈 정직하고 따뜻한 능력이 있는 이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꽃다발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삶에 대한 자세, 태도, 모습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그것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이냐. 이제 그것을 정직하고 따뜻한 능력으로 잘 갖고 나가는 사람에게 더 뭔가 의미가 있고 주어지는 꽃다발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필이라고 하는 장르는요,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수필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 느낀 점, 이 2가지가 이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엽서 같은 경우는 이 개인적인 경험이 이제 목욕탕 불로동 다리에서 본
이 시각 장애인 분의 과의 만남을 일화로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만남을 통해서 느낀 삶에 대한 깨달음. 무엇이냐? 시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목욕탕에서 능숙하게, 그 다음에 뭐 거울도 안 보이는데 거울을 보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아내가 좋아요 해서 꽃다발을 사가는데 사실 아내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꽃다발을 내가 앞이 안 보이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찾을 수 있는 삶의 의미, 그 다음에 여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을 잘 꾸려나가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삶이란 그것을 갖고 갈 수 있는 아주 정직하고 따뜻한 능력이 있는 이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꽃다발 같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 분은 그 삶을 잘 향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주어진 삶을 뭐 불평하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수필은. 우리가 소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교훈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작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 담겨 있긴 하지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게 교훈적이다,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내세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필은 작가가 1인칭 시점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소설과 수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